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공동체 TV 시청자 여러분,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교육사상사 시민강좌가 진행되는 도봉구 평화문화진지안의 진지안 책방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강좌는 마을교육공동체 함께 배움이 주관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흥사당 교육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매번 시민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강좌 주제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상사 시민강좌를 총괄 기획하신 심성보 부산교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창호 경기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본 진행은 심성보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를 신청하시고 관심 있는 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강좌를 좀 대중들에게 좀 쉽게 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하고 응답하는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고생이라고 할 게 별로 없고요. 집에서 이제 새로운 거라면 영상을 매일 만들고 집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사 노동도 많고, 네. 우리 교수님은 줌 노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예, 그러면 좀 첫 질문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발생으로 울리백의 위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울리백은 2008년에 한국을 또 방문하였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태 때 한국을 또 방문하셨네요. 네. 그러다가 2015년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이 지금의 현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예. 네, 우선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 사태가 자신이 위험 사회에서 예측했던 그런 성찰적 근대화가 초래한 위험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라는 것이 지금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 또 세계화의 그 흐름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연적인 위험, 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근대, 그것도 성찰적 근대가 낳은 전형적인 위험 중에 하나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백 교수는 코로나19가 인류를 새로운 야만으로 지금 끌고 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인종 간 증오 범죄,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는 것, 또 남보다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좀 근시안적인 그런 그 시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 시민적 관점의 확립을 통해서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해 국내적으로 좀 활발한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세계 시민적 자세가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진단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울리백 교수님은 현재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자연적인 그냥 대인적 위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리스크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울리백 선생님은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위험사회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왜 지금 백은 위험을 사회를 이해하는 위험 키워드로 핵심적인 언어로 이렇게 부각시키죠? 네. 백이 보기엔 이제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위험이 우리의 삶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 원전 사고, 환경 파괴,
화학적, 생물학적 유독 물질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위험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화, 사회적으로 개인화라는 현상에 기인하는 우리의 삶이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위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험을 중심으로 보아야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백 교수는 이런 위험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뭔가 행동해야 된다.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시민적 기획을 바로 지금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위험사회의 결과물들은 사실은 근대성, 이성의 한계, 기술의 한계, 이게 근대화의 해방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게 족쇄가 되어서 야만으로치 않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대화 기획은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백이 이 지점에서 성찰적 근대화라는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개념 속에 이제 그 백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현대의 시대 진단이 그대로 이제 들어 있고요. 예.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런 양면성의 부분이 이제 백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백은 매우 변증법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이 시민강좌 이 첫 번째 강의의 참고도서로 소개한 우리나라 울리백 전문가이신 홍찬숙 교수님도 그 맨 앞에서 보면 울리백에 대한 평가 중에 이제 변증법적 역설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고, 결국 그것은 울리백 교수가 어떤 선험적 도식도 거부하고 세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변증법적인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찰적 근대화의 어떤 의미가 정체가 잘 드러나는데, 이 개념은 한편으로는 근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산출했다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근대가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의 측면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의 관심은 미래를 향해 있고요. 백이 현대사회가 스스로 산출한 위험으로 인해 자기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토록 생생하게 우리에게 서술해 준 것은 인류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위험을 회피하고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게 하려는 해방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어렵네요. 그러면 울리백 선생님이 이 위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국가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화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은 또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고 민족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중적 구속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중적 세계화, 개인화의 이 돌파하는 또 주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울리백 선생님은 독특하게 대항적 정치 주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네, 결국 미래적인 어떤 기획을 위해서는 결국 현실 자체가 바꿔주지는 못하죠. 그리고 미래의 기획을 담당할 주체가 이제 대항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위험사회의 문제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적 대응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죠. 물론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일국적인 관심에 많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찰해야 하는데, 이러한 어떤 지구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들은 너무 개인화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결국 이 물음, 이런 개인화된 시민들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시민적 주체로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의 포인트는 저는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라는 책과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교수도 듀이를 언급했고요. 결국 백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작용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사회가
많은 위험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그 부작용을 통해서 또 우리는 주체로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것은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강요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사태를 정확히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결국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기획을 하는 그런 대항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건 결국 시민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 뒤에 공공성과 그 문제들, 공중의 탄생을 바랬던 선생님이 번역한 그 책하고도 다 연관되는군요. 네. 결국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일상생활의 결사체를 통하지 않는, 연대적 삶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표현이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이 코로나 사태는 위험사회의 징후이기도 하고, 우리 코로나의 위기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잘 제대로 형성해야 되겠는데 우리 미래교육의 대안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우리의 이 시민 강자 전체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우리 위험 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인 위험 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섣불리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과정으로서 계속 재시도의 과정 속에서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신 이 시민 강좌, 또 결국 이러한 협동적인 탐구를 통한 미래교육 대안모색의 과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성찰적 주체로서의 민주시민을 기르자면 먼저 교육학자와 교사가 지난 1차 근대의 시기보다 더 진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숙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 더 많은 숙고를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숙고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2차 근대의 교육을 찾아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 강좌를 통해서 그런 위험 사회의 교육학이 좀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숙고의 숙고,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아드로노의 계몽의 변증법이 생각이 나는데요. 계몽이 인류 사이에 근대화됐던 엄청난 재난을 극복했지만, 지금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부메랑이 돌아와서 결국은 역습을 당하고 있는 자연의 보복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코로나 위험 사회에 대한 강좌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성찰적 주체, 공적 주체의 탄생, 위험 사회의 교육학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번 우리 프로그램도 사실 그러한 시민적 각성을 위한, 시민적 주체를 위한 공적 주체 탄생 프로그램 아닌가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 있었고 좋은 답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교육사상사 강좌를 듣는 분들이 울리백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TV에서는 매번 시민 강좌가 진행되기 전에 오늘처럼 해당 주제 발표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방식으로 강좌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사상사 시민 강좌에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